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뭔가 딱딱한 것이 부딪혀서 땅을 팠더니 이렇게 견고하게 쌓은 벽돌이 바로 뒤에서 나온 거예요. 네, 누가 봐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971년 7월 장마철이거든요. 장마철이어서 비도 많이 오고. 네? 대구 당시에는 예, 맞아요.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1920년대, 30년대 유쿠분 같은 경우에는 1933년에 조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천만다행이죠. 그때 만약에 유쿠분 발견될 때 발견됐으면 일본으로 또 어떻게 갔을 텐데 그냥 그 뒤에 잘 모셔져 있었는데요. 그 가르베 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쿠분 바로 뒤에 있잖아요. 아까 산예성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유쿠분이 왕릉급의 부분인데 그 뒤에 약간 볼록한 부분을 인지하긴 했어요. 알아챘는데 그거를 가짜 무덤, 유쿠분의 왕릉급의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온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북쪽을 지키고 또 양쪽에 동서로 지키는 그런 풍수 지리에 의해서 가짜묘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지나쳤대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우연히 배수로 공사 중에 발견이 돼서 공사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더 판 내려갔더니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 어딜까요? 입구죠. 누가 봐도 여기는 입구. 이렇게 막았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고 그 사이사이를 강회, 시멘트 재료로 쓰이는 그 강회를 가지고 다 틈을 막았어요. 이렇게 해서 막음을 했는데 자, 지금 거의 드러났고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유쿠분 같은 경우도 틀림없는 웅진시기의 고분문이거든요. 그러면 1500년 전, 1500년 전에 고대 왕국이 지하에 묻혀 있다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막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유제를 지냅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보고를 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비도 많이 오고 마음이 막 급하고 고고학적 발굴의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촐하게 차렸어요. 북어하고 막걸리, 수박 하나 이 세 가지를 먹고 차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대 왕국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발굴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나중에 이제 무령 왕릉이 발굴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너무 상을 조촐하게 차려서 죄송스럽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고유제를 지내고 나서 이제 개방을 하는데요. 입구를 막고 있는 벽돌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개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풀뿌리 나무뿌리 나오고 있고요. 이번 딱 7월달 덥잖아요. 덥고 습하고 이런데 이제 이 문을 벽돌들을 드러내니까 여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고 뜨거운 공기하고 만나서 뭐가 나와요? 연기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혼이 빠져나왔다. 또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이랬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차가운 공기, 1500년 동안 땅속에 있던 지하에 묻혀있던 냉기가 나오고 더운 공기가 만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결로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벽돌을 다 드러내고 이 안에서 컴컴한 입구,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컴컴한 입구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유물이 바로 이 진묘수예요. 아까 선생님들 진묘수 앞에서 사진 찍으셨죠? 네. 진묘수가 그거는 확대가 된 거고 실제 진묘수는 좀 작습니다. 그거보다는. 근데 이 진묘수가 어두컴컴한 입구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역할을 해요? 무덤을 지킨다. 그래서 무덤을 지킨다라고 해서 진묘수라고 하고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진묘수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랬던 게 있어요. 바로 이 앞에 묘지석.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록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다. 언제 돌아가셔서 언제 묻혔다. 옆에 또 하나가 있죠? 왕비의 지석. 그러니까 두 분이 합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돈이 올려져 있어요. 돈이죠? 네. 돈은 왜 올려놨을까? 그 저기 갈 때 노잣돈. 네. 여비가 노잣돈이라고 하죠. 정말 그럴까? 이 묘지석, 왕비 묘지석의 뒷면에 이 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왜 돈을 놨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풀뿌리 나무뿌리 보이시죠? 네. 바닥에. 네. 요 틈을 강회로 다 막았는데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틈이 생기고 그래서 그 틈을 뚫고 풀뿌리 나무뿌리들이 막 자라 나와가지고 장막처럼 펼쳐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까지 막 달아 나온 거예요. 유물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데다가 차가운 공기는 나오고 장막처럼 펼쳐져 있는 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정말 유령의 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유물 묘지석 뒷면에서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런 유물들이 최고의 장면이 만든 유물들이 나왔지만 바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그 유물들은 또 왈가왈부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등이다, 언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단방에 깨끗하게 불식시키는 기록이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써있어요. 무령왕은 사실 사마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호거든요. 삼국사기에 무령왕이 살아계실 때는 사마라고 불렸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호가 무령 붙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라고 하는 거는 무령왕을 뜻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비디오 촬영은 안 됩니다. 저희 듣고 그런 분 있지만 비디오 촬영하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딘가 올라가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촬영은 절대 안 되고 어디에 올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백제 사마왕에서 나이가 62세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52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작년에 딱 1500년. 523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525년 8월에 실제 이 무덤에 단장 올려보시고 기록 간단히 있어요. 그러니까 1500년대에 돌아가셔서 바로 여기 이 묘에 계신 게 아니라 27개월 동안 3년상 달고생을 치렀습니다. 3년상 네. 임시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면서 다른 나라 외국 사신들이 올 때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그럴 때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양나라에서도 올 거고 일본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무덤을 축조하는 준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상 네, 그렇게 치르고 나서 붙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요. 왕의 지석의 뒷면을 보면 간지도라고 있는데 여기에 10장 12지가 적혀있거든요. 비어있는 부분이 서쪽을 뜻해요. 그래서 왕성인 공산성에서 봤을 때 서쪽에 왕릉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왕비 묘지석을 보면 왕비는 526년에 돌아가셨어요. 천명대로 살다가 왕은 몇 세 때 돌아가셨죠? 62세. 근데 왕비는 연세가 안 나와요. 천명대로 살다 돌아가셨고 서쪽의 땅에서 임시 장례식장을 설치해서 3년상을 지내고 529년. 그러니까 왕비도 역시 3년상을 치르고 27개월 있다가 27개월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통상 3년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3년상 지내고 529년에 대묘로 옮기고서 장례 치르고 기록한다.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신 날짜가 몇 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시복분을 닫았다가 529년에 결신문을 열은 거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뒷면에 보니까 매직분이라고 나오는데 돈 얘기 나와요. 아까 돈 보셨죠? 여기죠? 그 돈 언제 넣냐면요. 왕이 여기 모셔질 때 525년에 우의 금액으로 토왕, 토백, 토무모 땅신들, 토지신들에게 문의해서 신지방향의 토지를 매입해서 묘를 만든다. 문서 작성의 증명상이 유형에 부여받자. 무슨 값이에요? 왕이라도 돌아가시고 나서는 무덤 터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신들에게 살아있을 때는 이 나라가 다 왕의 땅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독도가 달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놨습니다, 거기다. 문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이런 기록이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유달돈이라고 했을 텐데 기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96%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록 하나로 깨끗하게 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일산도.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에서 안식하게 있다라고 하는 게 1만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돈으로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네. 돈 1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양나라 돈이에요. 양나라
중국의 양나라의 보수전이라고 하는 역전이거든요. 네, 구리로 만들다가 양나라 때 철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게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나라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금액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그대로 가격을 문을 열자마자 여기는 제사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는 용기. 근데 이 용기도 중국에 보시면 D가 있는 자리에 D25인데요. 뭐 달려있는 거 625 여섯 개가 달려요. 625. 이런 것들도 중국 거고 지금 보시면 이 벽돌부터 어디에서 봤던 거죠? 아까 중국에서 보셨던 거죠. 중국에서 이 무덤을 만드는 양식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거를 받아들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묘수를 넣는 것도 여기가 지금 무덤 왕릉 최초이자 유일한 무덤이거든요. 묘지석 그리고 진묘수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신을 모신 무덤 방이 나옵니다. 이제 무덤을 찾아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신을 앉히는 방인데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방 같은 거 그런 크기죠? 네. 머리를 어느 쪽에 두셨을까? 네. 머리가 지금 입구 쪽이에요. 왜냐면 여기 머리 받침대, 베개가 있죠? 네, 여기는 발 받침대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 머리를 두신 거예요. 붉은색이 왕비의 자리고, 검은색이, 검은색이 왕의 자리입니다. 시신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523년에 돌아가셨는데, 없어요. 다 지금 분해돼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셨죠. 지수 화풍으로 돌아가셨고, 그런데 왕비 자리에서 어금니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유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행사 중에. 근데 그 유고를 들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부패가 이제 그래서 유골도 나온다라고 하진 않고 여기서 어금니가 나온다. 그 정도로 진행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머리 부분에 관식 보이시나요? 관이 아니라 관식이에요. 네, 양쪽에 꽂았던 양쪽에 장식했던 관식이 있고 귀걸이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청동 신발 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이나 은이나 목으로 만든 그리고 뒤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목재 품입니다. 실제 인물에서 이 무덤에서 나온 인물은 어디 있냐면 국립보존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대로 복원을 한 것이고요. 사실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인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유니크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 나라를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금으로 만들어진 600개가 넘게 수위를 지겠던 거, 발을 만들었던 거. 근데 그걸 다 여기다가 전시할 수는 없어서 일부 중요한 것들만 전시했거든요. 실제로 발견됐을 때는 훨씬 많은 동물들이 뿔뿔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조금만 보고 갈게요. 동물들. 여기 관대를 보시면 이 관대는 당시 일본에서는 금속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신성시 여겨지고 지배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무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이 원치를 여러 번 한 다음에 반을 만들었어요. 네. 금속이나 나무 자체가 굉장히 귀한데 거기다가 원치를 여러 번 했죠. 10번 이상이라고. 그래서 뼈도 지금 유골도 다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관대가 일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유골을 좀 보여볼게요. 여기 보시면 관식, 왕의 관식 굉장히 화려하죠? 팔을 타오르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주먹을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담았다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왕비의 관식 검은 비나무나 양쪽에 관식을 꽂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의 기록에도 보면 실제로 유물도 봅니다. 지금 목걸이, 왕의 거를 보시겠어요? 왕의 목걸이, 귀걸이 왕의 것보다 훨씬 화려해요. 그죠? 크고 그리고 지금 수준하고 지금 보시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정교한지 지금하고 견주하고 전혀 손색이 없어요. 1500년 전에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요. 국보로 지정된
분화된 깃돌이가 총 4쌍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복보예요. 3쌍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유물 중에 약 5천, 구슬 하나하나 다 세면 5,000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17점이 복보로 주어있어요. 대부분 여기에 지금 복보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다 억제법. 네, 여기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 진국은 국립박물관 하고 여기는 억제법 해놨고요. 왕비의 이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죠. 지금 전혀 피고하고 전혀 없고 팔찌 한번 보시겠어요? 팔찌는 팔찌인데 그 안쪽에 기록이 들어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경자년의 다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라고 하는 장인이 경자년 520년에 대구인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무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230주라고 되어 있는데 44도이고요. 대구인을 위해서 만든 연도가 경자년이가 520년이거든요. 아까 왕비 몇 년도에 들어가셨다고 했죠? 526년. 6년에 들어가셔서 9년에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520년이에요.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6년 전에 만들어서 착용하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기록이 없으면요, 지금 이거 무령 유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도 학자들 간에 또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지배자를 상징하는 성동기 시대부터 지배자를 상징하는 성동법의 인계가 나오고요. 허리띠에도 여기 보면 도깨비입니다. 그리고 위에 내려오는 그 위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의미하고 또 악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상징물들이 공권에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베개, 왕비 베개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왕의 베개, 네, 머리 맞죠? 시신의 고정시키고 돌아가셨지만 이거 되게 잘 찾아주셨는데 이거 왜 저기 엘리베이터 가면은 스테인리스를 깔끔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얼굴 비춰지죠. 근데 청동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얼굴 비춰져요. 그래서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울로 쓰기보다는 청동기 시기에 청동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 끝나고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될 때 청동은 아무나 쓰지를 못했어요. 왕이나 지배자급이 썼거든요. 그래서 청동 거울은 지배자를 그때부터 지배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거를 걸고 나가서 햇빛에 이렇게 쓰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그 우두머리 최고의 분장이 그러면 햇빛이 비치면서 이렇게 막 빛나면서 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봉황. 아, 네, 봉화. 봉황이 암수가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왕비에. 베개. 근데 봉황은 또 왕을 상징하잖아요. 새 중에 새. 그리고 예전에는 새는 땅에로 닿고 하늘도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메신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새 중에서도 새, 봉황. 아따 봉황을 만져보요. 봉황을 만져보요. 여기 보면 여기 봉황 무늬가 있고 용 무늬가 있죠. 팔자로 끝에. 이 용은 또 어떤 일을 했죠? 비를 다스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비를 다스릴 수 있는 용,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용이 또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최고의 지배자를 상징하는 봉황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칼자로 둥근 그러니까 자루의 끝에 둥근 모양이고 여기에 용이랑 봉황이 그려져 있으면 군사를 지배하는 최고의 지배자예요. 네. 그래서 그런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여기 나무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무령왕 흙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동서에 각각 이쪽에 하나. 그러니까 6분의 7개가 있어요. 총 여기는 총 5개.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밖에 있는 분이 들어오셔요. 네. 그리고 6호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커졌고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벽돌 뭐야? 관대가 없어요. 여기는. 관대는 왜 올려놓죠? 5분에도 관대가 있었고 6분에도 관대가 있었는데 이 사이사이를 다 막아놔도요.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물에 젖지 말라고 받침대를 놓고 관을 놓고 하는데 여기는 관대가 없어요. 그냥 여기 위에다가 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여기 층이 있습니다. 층. 그래서 물이 여기에 고였다. 물이 혹시라도 됐다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새요.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에 배수구가 있어요. 지금은 모형이니까 없죠. 실제 고분에 들어가면 여기 배수구가 있어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시설까지 해놓고 관대가 필요 없었던 거죠.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밑에 들어가는 거는 사짜리 모양. 지금의 헤링볼 스타일이에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벽돌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벽으로 갔더니 여기도 역시 니어 쌓고 세워 쌓고 하면서 견고하게 쌓고 벽돌의 무늬가 달라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면이니까 지금은 토치에 연꽃이 아까 6호분은 돈으로 도배가 됐는데 여기는 연꽃 무늬. 연꽃은 또 불교에서 극락 왕생을 상징하는 그런 영화를 담잖아요. 그래서 연꽃으로 이렇게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밝아졌어요. 화려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모두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했는데요. 여기 중방이라고 쓴 거는 가창. 아까 6호분에 가창은 위에 있었죠. 이 등을 놓는 등갑의 위에 있었는데 여기는 요 밑에 있습니다. 등갑마다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등갑 밑에마다 다 있는데 여기에 중방이라고 다 써 있어요. 밑에는 옆에 글씨를 보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옆부분에 대방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들어가는 거는 또 급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 때 거기다가 디자인 코드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모두 28가지를 했는데 어디가 가장 어려워요? 아무래도 천정. 그죠? 아치형으로. 왜냐면 이 무덤 위에다가 흙을 또 쌓아가지고 흙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치형. 우리 지금 터널도 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분산되도록 했는데 그 아치형의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아까 6호분에서 잠깐 보셨지만 여기는 좁고 위에는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6개인데 여기는 7개. 이렇게 하면은 서로 맞물려가지고 네 떨어지지 않고요. 그 힘이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1500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이 무덤, 실제 무덤을 1971년에 1500년 지나고 나서 발견했는데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석조 기술이 네. 엄청 좋다. 굉장히 견고하게 쌓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사이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남겨놓은 게 아니라 강회로 다 메꿔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정성 들여서 만들고 여기다가 유물과 이런 것들을 정말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어서 네 대단하고. 굉장히 사이즈도 이 정성껏 사이즈인가요? 네 선생님 벽화는 없었어요? 벽화는 없었어요. 네, 무령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 무령왕의 통장인데요. 공산성 지나오시면서 혹시 영상 보셨어요? 네. 왕이 백제 왕이 처음에 온조가 백제를 공격하고 마지막 왕 누구죠? 의정왕. 31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700년 역사에서 왕이 31분이 계셨던 거예요. 31분 중에 무령왕은 25대. 네. 여기 공진에 계셨던 분들은 22대부터 있어요. 22대, 23, 24, 25, 26. 이 무령왕의 아드님이신 성왕 때 부여로 수도를 또 옮겨요. 그런데 여기로 옮길 때요. 그러니까 수도를 이곳으로 옮길 때 사실 고구려하고 전쟁 중에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21대 계로왕이 한성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구려 장수왕과의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한성은 폐하가 되고 그래서 어렵게 이곳으로 공진으로 선도를 해서 5분의 왕이 계셨잖아요. 근데 무령왕 앞에 3분이 부하에 의해서 귀족에 의해서 살인당하셨어요. 그러면 백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령왕이 왕에 올라서 왕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물론
무령왕 바로 전에 24대 동서왕 때 가난성 있게 통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꾀했거든요. 근데 무령왕이 40세에 왕에 오르면서 같이 들어올 때 안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생활의 중심이 뭐죠? 농경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물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제방을 쌓고 지금으로 치면 댐이죠. 댐을 관리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였고 떠돌아다니는 유민들을 정착시켜서 군사력이라든지 농업 생산력을 높였고요. 또 아까 보시면 무덤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 일본산 뭐가 있었죠? 관대가 나오고 중국의 무덤 양식 그리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유리구슬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또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틀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래서 무령왕의 아드님이신 성왕 때는 백제가 중흥을 이뤘다. 여기서 사실 백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기 웅진 시기에 국력을 회복하고 다시 부여, 3위 시대가 이어지도록 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심에 무령왕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더 유명해지셨죠.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무덤에 주인이 증명할 수 있는 묘지석이 나왔고 백제에서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그런 유물이 나와서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령왕릉과 무령왕릉원 또 무령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무령이 맞나요? 무령이 맞나요? 무령. 령 맞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근데 신라에 무열왕이 있죠. 네. 그래서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령. 열은 신라고 무령이 령. 네. 그래서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맞아요. 키가 크고 눈썹이 그림과 같고 인물이 수려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동주에 살고 있는 40세 이상의 남자들 10명 얼굴